좋습니다. 네, 녹음하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뭐 다 아시겠지만 광고 아닌 광고가 이 독일어를 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죠. 여기 있는 장진 씨께서 고생을 하면서 해주셨던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이제 재번역을 해서 아마 내년에 이제 지만지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 다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고 그래서 번역에 좀 더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 두이노 비가라는 게 저는 여간 제가 평생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만큼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인데 딱 10편의 이제 장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작업물이면서 작품인가를 어,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무료로 이 온김과 드림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1회차는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관심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신청을 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유튜브로는 이제 따로 공개를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 참여를 해서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로 공개를 안 해도 그냥 그 시간이 안 돼서 따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만 그거를 따로 그 공개한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사실 전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그 작업한 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설명이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좀 대부분 후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개인적으로 거의 다 아는 사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언어를 대하는지 그런 걸 평소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그런 사람이 참고를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그 강독만 보고는 뭐 미친 사람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를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꽤나 재미있을 수 있으니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곧장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명사의 성수 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요. 넘어가라. 저희 이 이과 다 듣고 해석하고 이 문법적인 요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곧장 위붕엔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위붕엔이 그 연습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벤이 그 연습하다라는 써볼까요? 이렇게 잠시만요. 슬라이드 컨트롤이 이거 예전에 어디 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텍스트 매번 다시 하려고 하네. 더보기인가? 슬라이드 컨트롤이 왜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주석 달기인가? 됐다. 이렇게 하면 그죠? 위 이렇게 위벤이 연습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이거 위분할 때 umlaut를 안 써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음 뒤에다 알파벳 L을 쓰면은 이게 그 umlaut를 대신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위벤이랑 이렇게 위벤이랑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괴테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괴테 이렇게 안 쓰고 괴테 이름은 괴테 이렇게 쓰죠. 하지만 이것도 umlaut를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벤이 연습하다라는 동사면 그거의 여성 명사 단수형이 위붕이 되고 그거의 복수형이 위붕엔이라고 해서 연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붕 아인스 연습 문제 1번에 1-1번부터 자 이제 펼쳐서 방금 말한 우리 사회학의 미래를 책임질 엄정현님 1-1번 여기 질문 읽고 답도 읽고 해석까지 해보실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 이름 옆에 X 표시라는 걸 그래 까먹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얼른 표시해 주세요. 훌륭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후장 사실주의의 이제 후속타 엄시원 씨 한번 해주실까요? 읽고 해석해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하면 되죠.
네네. 그 질문부터 1번에 읽고 1번. 뒤에 노서 해석해 보세요. 1번. Wie heißen Sie? 음. Ich heiße Monika Machen. 네, 좋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Wo 어떻게 kommst 될까요? du? 아니요. 1번, 1-1번만 어,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석해 볼까요? 네.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존댓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문자죠. Z니까, 대문자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이름은 저는 모니카 마혼이라고 불립니다. 아, 완벽합니다. 그래서 인칭별 변화로 ich heiße 들어온 것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동사의 변화 중에 인칭별로 동사의 어미가 변화를 한다를 배웠었고 그걸 정확하게 접목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김경란 씨 1-2번 질문과 답 읽고 해석해 주실까요? Woher kommst du? 네, Ich komme aus München. 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네. 나는 뮌헨에서 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커맨 동사도 2인칭 단수로 이제 바꿔서 woher comes to 이거 comes to do 하면은 st가 음절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woher comes to 할 때 t 다음에 do가 있으면요 발음을 comes 약간 티급 받침처럼 주고 누를 좀 눌러서 발음해 주면 됩니다. woher comes to 약간 그런 comes to 하면은 오히려 음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고요. 훌륭합니다. 그다음 개은서 씨 1-3번 해볼까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개은서 씨. 은서 씨? Was, 네, ne? 네, 하세요. 네. Was ist die,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Behilflich, Beruflich, ich bin stu, stu, 아유, 발음이 어렵다. Studentin. Studentin,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Ich bin Studentin 하면 저는 여자인 학생입니다. Student. T 아니, 끝나면 남자인 학생이고 여자인 학생이고 다만 아까 지금 봤을 이스트라고 했는데 이스트가 맞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C가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다라는 건 존칭이니까 3인칭 단수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틀렸어도 인칭을 맞춰서 was sind가 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being도 쌓인 동사의 변화형이어서 ich bin, du bist, er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만약에 쌓인 동사를 똑같이 쓰려면 was sind, sie가 나와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저희가 요 앞에서 다른 문제들을 풀면 알았겠지만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was sind Sie von Beruf 이렇게 해서 직업적으로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인 동사를 쓰면은 von Beruf라고 하는 놈하고 관용적으로 같이 붙어 먹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십니까? 라고 하면 machen 동사를 썼죠. 그러니까 was machen Sie beruflich 라고 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beruflich라고 하는 부사로 왔기 때문에 sint가 아니고 machen 동사 똑같이 machen은 규칙 동사였었죠. Ich mache, du machst, er macht, wir machen, ihr macht, sie machen 그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was machen Sie beruflich가 왔어야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박지우 씨 1-4번 해볼까요? Wo wohnst du? 네. Ich wohne in Seoul. 그죠. Wo wohnst du? Ich wohne in Seoul.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어디 사니? 네. 나는 서울에 살아. wohn은도 규칙 동사로 뒤에가 변화를 지금 2인칭 단수로 했고 훌륭합니다.
이지원님 해주실까요, 5번? Wie heißt du? 너네 이름이 뭐니? 네. Ich heiße Klausmann. 나의 이름은 클라우스만이야. 자, wie heißt du? Ich heiße Klausmann. 혹은 ich bin 써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Ich bin Klausmann. 이라고 해서 쓸 수 있고요. 몬이라고 했지만 영어랑 다르게 이름이 어떤 식으로 불리운이기 때문에 바스가 아니고 비로 문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쓴다고 했었고 클라우스만이 거식이죠. 토마스만 아들 이름이죠. 토마스만이라고 그 독일에 되게 어렵고 피곤하게 글 쓰는 아저씨의 뭐 아들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다음 2-1번 넘어가서 장진 씨 해줄까요? Woher kommen Sie? Ich komme aus Heidelberg. 네. 음, 너 어디서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왔습니다. 그쵸.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그 마나임하고 붙어 있는 도시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그 교토에도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 예쁜 그 시내물 옆에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이 오름길처럼 해서 그 철학자의 길이라고 있고 실제로 여기가 그 해석학으로 유명한 가다머 할아버지가 107살까지인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똥칠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시면서 철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었고 그래서 철학 전공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독 의미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옆에 마나임 가서 처음 독일어를 혼자 우당탕탕 배웠었기 때문에 뭐 나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김소정님 해볼까요? wohnst du? 네, Ich wohne in Düsseldorf. 네. 해석하면 너는 어디에 살고 있니? 네, 나는 düsseldorf에 살고 있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뒤셀도르프도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저한테 그렇죠. 김소정 씨 친구이기도 한 우리 그 고양이 여기 가서 지금 미대를 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저한테 오래 배운 좀 답이 없는 친구긴 한데 여기가 그 뭐 백남준이나 이런 아저씨들이 활약했다고 해서 독일 미대 중에서도 손꼽히게 이제 좋은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뭐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어디 안 하신 김유진님 해보실까요? Was sind Sie von Beruf? 네, Ich bin Malle. 네. 어, 당신은 직업적으로 무엇입니까? 음. 나는 도장공입니다. 부전공이요? 도장공이라고. 도전공도 될 수 있겠습니다. 미장? 예, 왜냐면 뭐 미장이도 좋습니다. 원래 뭐 다 그 색칠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말렌이 칠하다, 그림 그리다 이런 거여서 보통은 말러라고 하면 화가를 좀 더 말을 하고 여성으로 하면 말러인 이렇게 하면 여자 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도전공도 뭐 같은 직업이겠죠. 저도 진지하게 육체노동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2-4번 최은경님 해주실까요? 그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Was sind Sie von Beruf? 그거 Ich 방금 bin 했습니다. Maler. 2-3번 했고 4번 해주시겠어요? 네. Wie heißt du? 네. Ich heiße Clara Braun. 브라운 그죠? 네, 해석하면 어떻게 Braun. 될까요?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음. 나는 클라라 브라운. 그죠? 이게 두라고 해석고 너이냐 음, 당신이냐를 그렇게 나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하이스 두도 당신은 뭡니까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다만 이제 두는 이제 그 음, 저기 뭐야 흔히 동사로도 말하는데 두슨과 시슨이라고 해서 그 너나들이랑 이제 그 저기 공손하게 말을 할 때랑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는데 두슨이 영화 좀 더 친숙하거나 친한 사이에 쓰니까 뭐 보통 한국어로 일반적으로 뭐 너 요건 당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3-1번 그러면은 손민정님 대답 2개 다 넣어서 해보실까요? Wo wohnen Sie in Köln?
네. Ja, ich wohne in Köln. Nein, ich wohne nicht in Köln. 네. 해석하면은 당신은 쾰른에 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쾰른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쾰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훌륭합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딱 세 가지 있다고 말을 했었죠. 독일어는 언제나 단순 문장 기준으로 시제 변화하는 동사를 저희가 정동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정동사는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 오면서 걔가 태양처럼 중심을 잡아주는데 영어와 다르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경우 딱 세 가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이렇게 야와 나인으로 말하는 완전 의문문일 때, 두 번째로 존칭 명령법일 때, 세 번째로 조건절. 이건 영어에서도 가끔 보시면 알 거예요. 영어에서도 주어 동사 도치됐다고 말할 경우에 그게 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조건에 대한 시제 그 모드를 바꿔서 쓰거나 그러면 그걸 조건절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영어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있을 텐데요. 여간 그게 독일어는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그 if 영어의 if절을 대신해서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if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죠. 조건과 역접을 같이 갖고 있죠. 이러할 경우에는 혹은 이러할 경우일지라도 두 개가 그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꼭 even if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정효진 선생님 2번 해주실까요? 3-2번. 네, sind Sie Student? 학생인가요? 네. Nein, ja, ich bin Studentin. 네. 네, 학생입니다. 네. Nein, ich bin Architekt. 아니요, 나는 뭐 여자로 하려면 아예 질문을 다 sind Sie Studentin으로 물어줬으면 ja, ich bin Studentin 아니면 nein, ich bin Architektin. 이 아키가 아니고 히 발음입니다. 여기는 Architektin. Architektin. 건축가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고요. 다들 너무 잘 해주시는데요. 혹시나 이거 얼굴이 안 비치는 지금 상황에 있는 분 중에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뭐 공을 치든 어떻게 해서 그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또 엄정현 씨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 여기 4-1번 같은 유사 표현으로 뭐가 있을지 한번 양쪽 다 읽어보고 해석해 볼까요? 마이크 키시고요. 네. Woher kommst du? Woher sein du? 부가 아니고 woher woher? 네. 쌓이는 동사 변화를 해야 되겠죠. 두면 어떻게 변화요? 저희 배웠을 때. 연, 아까 X자를 쳐야 되는데 안 쳤다. X자를 쳐주세요. 왜 안 쳐서 또 헷갈리게 하시네. X자 이름을 쳐주세요. 뭐 해야?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엄정현 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네. Bist? 근데 뭐야? 미스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둘 다. 너 어디 출신이니? 이미 사실은 커맨 동사를 안 써도 뭐해야부터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걸로나 써도 충분히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고요. 그 밑에 곧장 이어서 순서를 뭐 대강 하겠습니다. 엄시원 씨 해볼까요? 네, 4-2번. woher sind Sie?는 woher kommen Sie? 네.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죠. 두와 다르게 존칭으로 봐야 되죠. 좋습니다. 결국 위와 똑같은데 인칭만 존칭이냐 너나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C로 쓸 수 있느냐 두로 쓸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 다음 김경란 씨 4-3번 해주실까요? Was sind Sie von Beruf? 네. Was machen Sie beruflich? 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죠. 둘 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각자 관용적인 표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 다음 개은서님 해볼까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음, was, was sein er von Beruf? 원래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Was was macht er Beruf, beruflich? 다시 따라 읽어보죠. Was macht er beruflich? Was macht er beruflich? 하면 걔는 뜻이 뭐예요? 어, 그의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쵸. 뭐 직역을 하면 그는 직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그는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가 되겠고. 그럼 이거 아까도 비슷한 거였는데 표현을 이걸 달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was, 음, was, 자꾸 불어로 발음이 생각이 나요. 어, 오, 자이, 두 번째 사람 자임?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했었죠, 개은서 씨? 동사, 동사가 그런데 지금 인칭이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 그러면 시제 변화를 해줘야 되겠죠. 뭘로 변화되죠? Was sind sin트는 3인칭 sie? 그죠? 아, was was is sie, was 네. ist er 음. von Beruf? 본이 아니고 von Beruf. von Beruf. 같은 뜻이 되겠죠. 좀 더 학습을 하고 오세요.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 5-1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님 해주실까요? Ich wohne in München. 네, 나는 해석합니다. 뮌헨에 삽니다. 그죠? Ich wohne in München. 발음도 wohnen 길게 해줘야 된다고 했었고 München 앞에 보통 강세 본다고 했었죠. 훌륭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장재님 해주실까요? Was sind Sie von Beruf? 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Was sind Sie von Beruf? 호는 길게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여기는 앞에 매가 이게 그 앞에 강세가 안 들어가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호프에 강세가 들어가서 소명, 직업 이런 뜻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박지우 씨 해볼까요? Er studiert Er in studiert, Deutschland. er Er studiert studiert in Deutschland. er studiert in Deutschland. 네, 해석하면 그는 독일에서 공부를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김소정님 4번 해볼까요? 저 요것만 못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김유진님 해주실까요? Ich komme mal nach Dortmund. nach Dortmund. nach Dortmund. 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도트문트를 향해 한번 왔다? 근데 와봤다 이런 한번 뜻이. 온다가 되겠죠? 직역하면 한번 온다. 근데 다만 이 유럽어에서 오다 가다 혹은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기준점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존댓말이 분화되는 것처럼 이 오히려 서양어에서는 상대 그러니까 청자 중심으로 말하는 게 일종의 매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다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언어마다. 그래서 이 커맨이 오다가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오다가 되면 내 입장에선 가다가 돼서
뭐 문맥이 없지만 이 커먼 말나 도트문트라고 하면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친구가 도트문트 산다라고 하면 그래 나 한번 그럼 도트문트 갈게 라고 하면서 말은 이 소사라고 하는 거는 그 파티클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품사라고 해서 한국어로 말을 하나? 잘 모르겠네요. 여간 소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느낌학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될 때도 있는데 원래 말은 한 번, 두 번 횟수를 말을 하지만 그냥 한 번 밥 좀 먹자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커먼 말 낙더트문트 하면 나 문트로다가 한번 가볼게. 언젠가 갈게.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아까 똑같은 걸 주영님 했었으니까 손민정님 해보실까요? Wie heißt du? 네. 내 이름 뭐니?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드디어 2과 다 끝을 냈고요. 채팅에 보면은 was sind Sie가 아니고 5번에서 5-4 기본적으로 김유진님 말의 위치는요. 이런 소사가 부사로 쓰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형용사를 수식해 주거나 같은 부사를 수식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나 한 번 갈게라고 하면 그 한 번은 갈게를 수식해 주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부사는 그 동사 뒤에 붙습니다. 시제 변화하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이 컴은 말 낙도트문트가 되겠고요. was sind Sie beruflich 아니고 was machen Sie beruflich 혹은 was sind Sie vom Beruf가 되는 거는 이유라기보다 관용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딱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걸 뭐 해석을 하는데 was sind Sie vom Beruf 하면 직업에서 어떤 직업에 속하는 존재니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vom Beruf가 됩니다. 근데 vom Beruf가 원래 그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대신해 주는 걸로도 문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beruflich랑 vom Beruf랑 의미상 정말 차이가 나니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쓰게끔 굳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그 이상의 딱히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 그런 것도 뭐 저도 그런 걸 찾는 걸 즐기기는 하는데 원래 알고 보면 어떤 표현에서 중세 도구에서 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알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해주시고요. 다음과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 3과 한번 저희 들어보고 오늘 필요한 것 설명 그 명사의 성수 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들어보고 그 다음 따라서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전체 다 쭉 들어볼게요. Lektion 3. Wie geht es dir? Dialog. Hallo Julia. Hallo Hanna, wie geht es dir? Danke, mir geht es gut. Und dir? Prima. Heute ist das Wetter sehr schön. Trinken wir einen Kaffee? Gerne. Bald finden Sie ein Café. Die Sonne scheint. Nehmen wir hier draußen Platz? Ja, das Wetter ist heute wirklich schön. Später machen wir einen Spaziergang im englischen Garten. Gute Idee. Hast du denn Zeit? Ja, die Prüfung ist vorbei. Ich habe jetzt viel Zeit. Das ist gut.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고요. 오늘은 명사 성격보다 인칭 대명사를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처음에 일단 따라서 읽고 해석해 보면서 인칭 대명사로 곧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Lektion 3. 읽어볼까요? Lektion Lektion 3. 렉션 3. Lektion 3. 훌륭합니다. 다 Drei. 고요. 그래서 3라고 하면은 이게 3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3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중요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ie geht es dir? Wie geht es Wie dir? geht es dir? Dir.
훌륭합니다. 하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었죠. 위가 어떻게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동사 지금 곧장 배울 텐데요. 개인 동사는 뭐냐라고 하면은 개인 동사 불규칙 동사로 가다라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뜻으로 오늘 곧장 볼 텐데 그래서 가다 변화형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gain gehen, gehen, ich gehe ich gehe, du gehst du du gehst, gehst, er geht er er geht, geht, wir gehen wir gehen, ihr geht ihr ihr geht, geht, sie gehen wir gehen. gehen. 이렇게 해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는 간다, 우리는 간다, 너희는 간다, 그들은 간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인칭 대명사들 배웠었죠. 인칭 대명사 중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주격 인칭 대명사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지금 쓴 것처럼 여기 이시 나, 두 너, 그리고 에어 말고 she 그녀 혹은 그 여성 명사 그리고 s가 중성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써서 저희가 인칭 대명사들을 미리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s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2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어떻게고 get가 가다고 S가 얘가 주어인 거예요. 주격 인칭 대명사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영어도 약간 비슷한 거 쓰죠. How 뭐 영어 어떻게 너 잘 지내니 뭐라고? 제가 진짜 영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거 how 그 goes it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굴러가니? 잘 지내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줄여서 we get 이렇게 s를 줄여서 이렇게만 말해도 잘 지내 이런 뜻이 된다. 읽어볼까요? we get Wir Wie geht, geht's?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배울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고 이 dear가 뭐냐? dear가 뭐냐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ich, du, er, sie, es 그리고 그 것이 뭐야? wir, ihr, C가 요 놈들을 저희가 그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잖아요. 인대라고 합시다. 그런데 요거 말고 저희가 오늘 곧장 배워야 되는 게 주격 말고 이제 속격 인대 그리고 역격 인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야? 대격 인대라고 해서요. 대격인데 이렇게 해서 요 중에 바로 dear가 뭐냐면 여기 두가 너는이었잖아요. 근데 이 역격이라고 해서 여기가 dear입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곧장 배울 건데 그래서 역격이 수여하다 할 때 여여서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그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접 목적어가 이 역격을 우리가 이건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유럽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간접 목적어가 이해나 관심에 대한 대상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는 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 어떻게 굴러가니? 라고 하는 게 결국 의역을 하면 너 잘 지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바로 이 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려면 대명사는 넓게 보면 대명사는 그 명사에 속하는 것 중에 어떤 하나에 파생돼서 대신해서 해주는 명사니까 대명사에서 명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가 오늘 드디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개념 중에 방금 우리가 배운 여기 주격, 속격, 역격, 인격이라고 해서 명사의 카테고리가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뭔지 오늘 배우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까지 배워서 다음 시간에 외워서 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말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라 라고 하면은 여기 따로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일단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 유럽어는 명사와 동사의 변화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걸 문법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고 했었죠. 문법이라는 건 원래 라틴어의 문법을 말을 하는 걸로 그라마티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개가 각각 원하는
그 좌표값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좌표값은 저희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네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인칭과 그 인칭별로 그래서 동사가 변하는 걸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기본으로 배웠었죠. 나머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서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부정법이냐, 뭐 등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능동태냐, 반사태냐, 뭐 아니면은 뭐 수동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간은 좀 더 나누면 시제와 시상으로 나눠져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각각의 완료냐, 비완료냐, 요거를 앞으로 저희가 10과 이후부터 쭉 배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동사에서 나머지 법과 태와 시제는 가장 기본으로 내비두고, 그러니까 현재라고 우리가 대강 받아들인 상태에서 인칭별 변화는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명사에 대해서는 동사를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인도 유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동사의 좌표값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한 좌표값들을 항상 4차원으로 인식해서 그 값을 정확하게 주고 그 값에 따라서 이게 그 여러 경우의 수들 중에 어떤 시제가 지금 활용됐는지 이해하는데 명사는 다행히도 쉽게 좌표값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면 위붕이 우리가 위붕이라고 하면 연습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에 위붕은 그냥 연습 문제라는 뜻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여성 명사의 단수 형태의 주격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값을 매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성과 수와 격이라는 건 뭐고 이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섹스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그 앙겔루스 이런 걸 라틴어로 보면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국어는 주격 조사를 붙여서 천사는 천사에게 천사를 천사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굴절어랍시고 하면서 뭐 그게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조사를 붙여서 그거를 이제 메꿔줬다면은 조사가 아니고 그 단어 자체 꼬다리가 변해서 이제 그런 천사는인지 천사에게인지가 구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모든 단어마다 변화 형태가 다 다르면 어떻게 인간이 다 뇌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외우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규칙을 보다 보니까 변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 변화하는 것들이 형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명사들이 분류가 되더라라고 해서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를 그냥 그렇게 부르면 멋이 없으니까 그 변화 형태에 따라서 바로 그래서 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명사의 그 성을 말할 때 이 성은 문법적 성이지 생물학적 성과 일절 관계가 없다라는 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생식기를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삼라만산 중에 0.00001%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인간 본위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끔 너무 무식하게 뭐 이 유럽어는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주객전도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약간의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참고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독일어에서 예를 들면은 그뭐 das 매첸이라고 하면은 이게 소녀거든요. 소녀도 생식기가 있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과 문법적 성은 일치하지 않고 다만 원래 예전에 변화 형태들을 봤을 때 세 가지 형태로 그걸 A, B, C 타입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싫으면 그냥 멋들어지게 말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수가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듯이 수는 뭐뭐가 있냐면 값이 바로 단수하고 복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라버 같은 거 보면 요거 말고 쌍수 그 둘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독일어에선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반대로 인도 유럽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도 성과 격에 대한 문법 틀은 다 무너졌어도 수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슨
이 수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어, 이 수가 있는 서양어에서 나온 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조금 다시 말을 다시 해보면, 저희가 세상을 지금은 다 통일된 어떤 서구적 그 개념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느끼고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정말 사실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각 문화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써서 가장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사실적인 세계라는 게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벽화나 파피루스 종이 같은 그 좀 힘든 곳에다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칼이나 새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제일 특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옆모습이 사람의 윤곽을 제일 어, 보편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리는 게 사람을 제일 사실적으로 그린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하지만 두 눈깔이 제일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깔은 이렇게 딱 가운데로 박는 게 그 어떤 이집트 미술의 뭐 특징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 뭐 제가 뭐 미술 학자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우리 뇌절과 카더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양화에서는 사실 우리 그 정선의 뭐 어쩌고 인왕산의 뭐 산수화 이런 거 보면 초점이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맞질 않죠. 뭐 이 그 태산 아래서 뭐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있는 거 보면 비율이 어떻게 저게 말이 되지? 라고 했을 때 전혀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또 다른 왜 저렇게 크지? 그런데 그러면 그 사실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깔고 있는 거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깔고 있잖아요. 근데 원근법이라는 건 서구에서 사실 개발된 개념인 거죠. 르네상스나 이쪽에서. 그래서 원근법이 있으려면은 애초에 그 객관적인 거리라는 걸 보고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일단 임의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 딴 곳에서부터 개별적으로 독립된 좌표로서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개별적인 주변 환경에서부터 독립돼 있는 것들 간의 거리로서 보고 나서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발견이 될 텐데, 근데 원근법으로 그렸을 때 아니면 저희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달을 찍고 나면 너무 쬐끄맣잖아요. 달이 저렇게 쬐끄만 게 정말 사실적인가?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동양화 같은 거 보면 달 휘영청하게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주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재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마다 그 세계관마다 되게 달랐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아마 그런 세계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이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개념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제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이라는 걸 하나의 이 세계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개별자로서 보고 거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런 등등이 뭐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걸 누군 좀 더 뭐 학문적으로 뭐 밝힌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구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들 있으면 나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개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개 좋아하세요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유럽어에선 복수로 개들을 좋아하세요가 되거든요. 근데 커피 좋아하세요 할 때 우리가 커피 들 좋아하세요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어든 독어든 어떤 언어든 대부분. 그럼 왜 이럴 때 단수가 되는가? 왜 복수가 되는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수로 환원시킬 수 없는 명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언제나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격인데요. 격이 영어로 뭐냐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독일어로는 카수스라고 하는데 명사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케이스로 지금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문장 요소에서 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명사는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금일 해가 밝았다. 금일이라고 하면 시간 부사로도 올 수도 있고, 철수야 밥 먹어라 라고 하면 호칭으로도 올 수 있고, 철수에게 빵을 주었다면 철수에게는 이렇게 간접 목적으로도 올 수 있고, 그죠? 간접 목적으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철수를 때렸다라고 하면 직접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로부터 멀어졌다 하면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한 이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그런 등등으로 사실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보면 아니면 나는 철수를 빗자루로 두들겨 팼다라고 하면은 뭐 도구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전치사를 쓴다든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렇게 명사잖아요. 다 거기에서 있는 것들이. 근데 그 명사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케이스로서 활용이 되느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격이라고 하는 게 그 지금 보면은 그 격이 현재 독일어는요 주격, 속격, 역격, 백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더 그 히라가나 이런 걸 배우면 주어로 쓰는 놈을 주격이라고 하고 아까 호칭으로 쓰는 놈을 따로 호격이라고 해서 변화형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역격 방금 말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거고 대격 누구누구를 직접 목적에 해당하는 거고 아니면 어디로부터 떨어지다라고 하면 탈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도구격 인스트 어쩌고 도구격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뭐 이런 놈들 아니면 뭐 좀 더 나누면 문법적 그 의미론적으로는 부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명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요새 MG핑들은 안 돼 하면서 점점 빠가사리가 되다 보니까 이 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격이 이제 인수합병을 당해서 요 놈들이 뜻은 여전히 있지만 이걸 다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눌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안에서 쓰자라고 해서 총 네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은 딱 네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합병된 거니까. 그러니까 주격이라고 하는 건 주어로도 쓸 수도 있고 호칭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만 주어로서 대표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속격이라는 건 속해 있다. 뭐뭐의 철수의 가방 이런 거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아이넨스타게 쓰면 어느 날 이렇게 뭐 시간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역격도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걸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비게데스 디어 누구에게 해당하는 관심이나 이해의 삼격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것도 시간 부사로도 쓸 수 있고 대격도 영어에서는 everyday we go to 어쩌고 이렇게 할 때 everyday 자체도 그냥 명사잖아요. 사실 보면 그게 사격에 그 이 대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부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흡수 합병당해서 크게 결국 독일어의 카테고리는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이걸 뭐 쓰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M, F, N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수 복수를 이렇게 SG나 PL, 싱글라, 플루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은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국에서 그냥 1, 2, 3, 4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노미나티브라고 쓸 수 있고 뭐 게니티브라고 쓸 수 있고 다티브라고 쓸 수 있고 그다음 아쿠사티브라고 해서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들 저는 그냥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격 대신에 목적격이라고도 말을 하고 가끔 뭐 사람들이 말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장 안에서 그럼 얘는 문장이 아니고 단어잖아요. 왜 위붕이 여성 단수인 거 형태상 알겠어. 왜 주격이라고 단언합니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 세팅이 주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명사를 볼 때 뜻이 뭐야가 아니고 이 명사의 x, y, z 값이 뭐야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폭넓게 인도 유럽어라는 걸 이해를 하는 방식이고 이 격이라고 하는 걸 잘만 이해해두면 나중에 독일어에서 그 관계대명사 배우실 때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쉽구나. 관계대명사라는 게 딱 30분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딱 하나만 저희 곧장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외우기 위해서요. 인칭대명사가 그래서 여기 NGDA가 방금 말한 제가 주격 이게 주격입니다. 주격 여기 이 바꿔 쓰면 이거예요. 주격, 속격, 역격, 백격으로 해서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1인칭, 여기가 1인칭이고 여기가 2인칭이고 여기가 3인칭 남성이고 그리고 여기가 3인칭 여성이고 여기가 3인칭 중성이고 여기가 1인칭 복수고 여기가 2인칭 복수고 그 옆이 3인칭 복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변화형을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는 게 숙제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까지만이 요 놈들은 다 나예요. 여기 이시로 시작하는 놈들 있죠. 요게 나인데 나는 혹은 나여 이렇게 할 때는 이시가 되는 거고 나의는 나중에 소유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의 속격이다라고 하고 뜻으로 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가 되고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해서 나에게 보통 해당하는 게 미어가 되고 나를 좋아한다 이런 거 할 때 나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미히가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Ich meine mir mich. Ich Ich meine meine mir mir, mich. 그러니까 나는 나의 속격 그리고 나에게 나를 기본적인 뜻은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Du deiner dir dich Du deiner deiner, dir dir, dich. dich. 하면은 그 뭐지? 너는 혹은 너의 속격 뜻을 따로 외우지 않겠습니다. 걔는 그러고 아니면은 그 너에게 너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 저기 er seiner ihm in Er seiner seiner ihm, in 그죠? 하면은 에어가 그면은 그는이 에어고 사이너가 그거의 속격 임은 그에게 이는 그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ie, ihr, ihr, sie Sie, sie, i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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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 sie, 그녀는 그녀의 속격 그녀에게 그녀를 그 다음 es seiner ihm es Es seiner seiner ihm es. es. 그것은 그것의 속격 그것에게 그것을 그리고 또 읽어보죠. wir, unser, uns Wir, unser, uns. uns.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속격 그 다음 우리에게 우리를 그 다음 ihr, euer, euch, euch Ihr, ihr, euer, euch, 하면 euch. 너희는 너희의 속격 너희에게 너희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sie, ihr, ihnen, sie sie, ihr, ihnen, ihnen. sie. 하면 지는 3인칭은 남성 여성 이미 복수는 구분 안 된댔죠. 그들 혹은 그녀들이 돼서 지는 그들은 이어허 그것의 속격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지하면 그들을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존칭은 대문자로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 3인칭 복수.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저희가 이 역격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역격이 관심이나 이해 당사자를 이제 묶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we get s만 해도 잘 지내는가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는가를 이 역격과 함께 써줄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읽어볼게요. we get s dear. we get as dear. 그러니까 이때 문법적으로 주어는 정확히 s이기 때문에 get 동사가 아까 배웠듯이 3인칭 단수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어떻게 굴러가는가 인생이라는 게 대강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 잘 지내니? 그러니까 의역하면 너 잘 지내니지만 너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답을 읽어보죠. Mir geht es gut. Mir geht es good. gut. 그러니까 이때 미어도 뭐예요? 1인칭 단수의 Mir geht 인칭 es 대명사의 3격 인칭 대명사죠. 그 역격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주어가 뭐예요? s죠. 그것은 잘 굴러간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은 잘 굴러간다. 나 잘 지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Wie geht es Ihnen? Wie geht es Ihnen? Geht es Ihnen? 같은 개념인데 Ihnen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 C의 3격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굴러가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잘 지내세요가 되면 이걸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반작용 동사라고도 가끔 멋대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Es geht mir gut. Es geht mir gut. 나에게 있어서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get 동사가 정동사로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지 주어 갖고 첫 번째 자리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mir get es gut 해도 되고 es geht mir gut 해도 된다라는 거죠. es geht mir gut 하면 좀 더 포멀하니까 이 상대가 존칭으로 물었으니까 뭐 mir get es gut보다는 똑같이 거리감이 있게 es geht mir gut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어는 언제나 s다 지금.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We get as in. We We get get as in 임은 여기 있죠. 3인칭 단수 남성형의 삼격, 그러니까 역격 형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굴러가는가라고 하면 as get in good. as in Get in in good. good. 그는 잘 지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은 하겠지만 직역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We get as ear. we We get get as as ear. in 그러니까 이때 이어가 왔다고 이어 우리 인칭 복수의 주어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왜냐? 주어는 s일 수밖에 없죠. 왜냐? 개인 동사가 3인칭 단수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는 주어는 이미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더 붙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겠죠. 이어. 여성의 단수 3격.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삶이 어떻게 굴러가니라고 하면 그녀 잘 지내니? 라고 하면 대답해 보겠습니다. As get your good. as get ear. 네, 그녀는 잘 지낸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문법적 개념을 봤고요. 그렇게 해서 뭐 딱히 뭐 풀어올 게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위붕 드라이 요거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래서 요거 풀어오면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머지 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의 성과 수와 격이라는 개념 오늘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이걸 보셔도 좋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관사 얘기할 때도 당연하게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걱정 안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고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듣는데, 네. Wie geht es dir? 이 부분이 불어 꽁치와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혹시 이해를 뭔가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될까요? 꺼몽 띠바하고는 지금 이건 프랑스어를 약간 기본으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듣고 싶은 분만 들으시면 돼. 꺼몽 띠바라고 하면은 너 자체가 알레 동사의 변화형이 너가 어떻게 가고 있니라고 해서 뜻은 비슷하죠. 잘 지내니. 하지만 이거는 문법적으로 주어는 2인칭 단수죠. 하지만 네. we get as dear라고 하면은 이것을 불어로 굳이 바꾸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꺼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머 한 다음에 알레동 꺼머 바딜 마치 꺼멍 뜨바틸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어에 치면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디어이기 때문에요. 그것보단 차라리 제가 아까 반작용 동사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독일어에서도 do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Du fällst mir 혹은 ich vermiss dich 둘 다 사실 뜻은 나는 너가 그립다라고 할 수 있지만 ich vermiss dich는 영어랑 마찬가지로 dich가 지금 저희가 배운 걸로 2인칭 단수 대격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해서 이게 영어의 I miss you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du fällst mir는 너는 결핍돼 있는 채로 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너는 결핍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워하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너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워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반작용 동사라고 대강 말을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불어에서 쥐문 멍도 이런 게 거의 비슷한 거겠죠. 너가 나에게 부재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가 그립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쥐가 주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가 이럴 경우에도 멍게 동사도 이럴 때 자동사로 봐야 되지만 간접 목적어가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간접 목적어 혹은 독일어에서 그걸 역격이라고 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역격 혹은 삼격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we get as dear. 이때 dear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we get as라고만 해도 잘 지내니. 근데 이게 누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잘 지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그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걸 독일어의 역격이라고 하는데 dear, mir, 뭐 ihr 등등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셨고요. 곧장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